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정보시대 김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9월 9일, 이 홀수가 2번 겹친다고 해서 복이 많이 온다. 그런 의미로 중양절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우리 조상들은요, 예부터 국화전과 국화주를 만들어 먹으면서 건강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런 전통의 의미 오늘 한번 되새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지난 주말 순천에서 열렸던 정체봉 동화잔치로 출발합니다. 순천만이 들썩이는 오늘은 아이들이 만드는 특별한 축제의 시간. 하나 둘 셋 넷 제자리에 샷 하나 둘 여기 맞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여기 백일장 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저 신청하러 왔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어린학생들부터 고등학생까지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무슨 섭섭한 말씀이 선생님. 10대한테 너무 막말하시네요. 저 10대 맞고요. 저 초등학생 맞습니다. 어릴 때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조금 30대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 10대 맞습니다 선생님.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정채봉 선생님이 누군지는 아세요? 누구요? 정채봉 선생님. 정체? 차량 정체 말씀하십니까? 추석 명절길에? 정채봉 쌤 알죠? 심사위원이신가요? 잘 보여야 되는데 어디 계시나? 어디 계시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글도 잘 쓰시고 정채봉 선생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저 잘 쓰겠습니다. 꼭 오늘 열심히 써서 대상 받아서 엄마 너 대상 먹었어 대한국민 만세 하고 말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깊어가는 순천만의 가을 속에서 맑은 글귀로 마음의 키를 키워가는 아이들. 오늘은 정체봉 동화잔치 날입니다. 정체봉 동화잔치의 주무대 순천만 문학관. 지금부터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눈높이에 맞춰 각각 3개의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공개됐습니다. 저는 초등부입니다. 초등부니까. 자, 주제 시험 파랑 꼬부랑 할머니는 어디 갔을까? 셋 중 하나인데 꼬부랑 할머니는 어디 갔을까는 이제 독후감이다 보니까 저는 숲이래.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꺼내면서 두렵네요.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르신들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시험으로 도전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 그 시간 동안 한 편의 글을 완성해야 합니다. 정체봉 동화잔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5해. 올가을엔 광주와 목포 등지에서 온 친구들까지 대거 합세. 총 600여 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엉덩이 될 만한 곳이다 싶으면 개의치 않고 턴을 잡고 앉아 창작의 열의를 불태우는 아이들. 그동안 갈고 닦은 글쓰기 실력을 여과 없이 유감 없이 발휘할 태세입니다. 평소엔 티격태격 모녀지간도 이 순간만큼은 애정 모드로 대변신. 행복한 추억 한 조각을 더해갑니다. 딱딱한 책상 앞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글을 써보는 새로운 경험. 순천만에 왔으니 요렇게 명당을 차지하는 행운도 얻어보고요. 모두가 글쓰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 창작의 고통 속에 몸부리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학창시절 마지못해 쓰던 글쓰기와 생리별한 지도 언 20년이 넘어간다는 우리의 리포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공대 나온 저로서는 이게 아닌 것 같네. 예. 백날 쓰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을 잘 쓰고 있나 한번 우리 친구들이나 보러 가야겠습니다. 어렵네. 이게 쉽지가 않네. 이게 안 돼. 아이고. 그리하여 만나게 된 첫 번째 가족.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얘는 열심히 글을 쓰고 엄마 아빠는 소풍 나오셨네요. 맛있게 아빠는 라면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솔직히 라면 드시러 오셨습니까? 얘 글 쓰는 거 보러 오셨습니까? 어때요? 어떤 쪽이 우선입니까? 먼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애 글도 쓰고 가족끼리 소풍도 오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겸사겸사. 네. 백일장 대회로 소풍 나온 가족과는 달리 이곳은 열짝 분위기. 말 걸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깜짝 놀랐어요. 잘 쓰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깜짝 놀래가지고.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요. 오늘 어떻게 해서 백일장 참여하게 됐을까요? 그냥
TV 보다가 네. 동생 접수하길래 같이 해서 왔어요. 동생 따라 강남 가는 건가요? 네, 뭐 그런 느낌이네. 동생 따라서 오게 됐네요. 네. 와서 보니까 어때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좋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 그 고등학교는 대학이랑 역사랑 네. 그 꼬부랑 할머니 그거 독후감 쓰는 거라 해서 네. 전 대학 그 주제로 해서 쓰고 있어요. 잘 써치고 있습니까? 네. 기분 났으면 느껴집니다. 잘 써주시고요. 네. 동생 어디 동생? 여기요. 뒤에서 지금 동생도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둘 다 지금 또 자매가 머리를 쥐어짜면서 동생은 잘 써줘요? 네. 잘 써. 언니보다 훨씬 잘 써지는 표정인데요. 예? 훨씬 잘 써지나 봐요. 동생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동생은 어떻게 해서 100일장을 나올 생각을 했어요? 원래 나가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한번 나가보려고 해서 나가게 됐어요. 야, 그 글쓰기 대회 100일장에서 독특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컴퓨터를 들고 가가지고 노트북으로 게임하는 거 아니죠? 쓰고 있어요. 글 쓰고 있어요. 아니, 딴 데는 다 이렇게 손으로 쓰던데 우리 친구는 예? 옮겨 쓰려고요. 옮겨 쓰려고. 이게 훨씬 더 편한가 봐요. 네. 글쓰기 좀 자주 하나요? 어때요? 꿈이에요. 꿈이에요. 네. 꿈이 뭔데요? 소설가요. 가장 존경하는 소설가가 있다면? 김혜란 작가. 누구? 김혜란 작가. 왜? 좀 낮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왠지 모르게 어린 학생인데 제가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존경스럽네요. 엄청 존경스럽습니다. 100일장 대회가 열린 순천만 문학관에는 두 채의 초가집이 자리해 있는데요. 그중 한 채가 정채봉 선생님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또 저를 맞이해 주시는 표정이네요. 밝게 웃고 계시네요. 네,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의 없이 인사도 안 드리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사진을 볼 때마다 좀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정채봉 선생님이 지금 추모 10주기를 맞이하여 지금 저희 제자들이 정채봉 문학상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채봉 문학관이 순천에 생기게 돼서 너무 찾아올 때마다 설레고 기쁘고 선생님을 뵙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순천의 한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난 정채봉 선생은 깊은 울림이 있는 문체로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성인 동화라는 새로운 문학 용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정채봉 선생님은 우리나라 동화에 크게 한 획을 그으신 분인데요. 네.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어른들이 읽어도 능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나 이런 거 풍성하게 해서 어른들이 읽는 동화를 그런 장르를 새로 구축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동화라 그래서 짧게 그 한 시처럼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생각하는 동화를 또 구축하신 분이에요. 정채봉 문학상은 동화 작가들 사이에선 수준 높은 무대로 인식되는 상황. 올해 수상작 역시 수작이란 평가입니다. 자, 2015 정채봉 문학상 대상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수상 소감을 안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무지 기쁩니다. 끝인가요?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또 수상 소감입니다. 제가 제목을 보니까 503호 열차 맞죠? 네. 우리 현대사인데 블라디보스톡에서 503호 열차가 출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1937년 네네. 9월 7일 네. 강제 이주 열차. 고려인들 강제 이주 열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고려인들이 제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냈었고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현 시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면 어느새 2시간여의 시간이 흐르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품을 제출하는 아이들. 이제 이 작품들은 정채봉 선생 제자들의 모임인 동화세상 작가들에게 전해져 공정한 심사를 거치게 될 겁니다. 이제 제출했거든요. 소감 한마디. 완벽하진 않았지만 동심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잘 썼어요. 예, 저희 잘 쓴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었어요. 장난. 어느 정도길래
한 최고상 정도는 그냥 받을 것 같은데. 아, 벌써 상 받은 것 같은 기분인데요. 자, 그러면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예. 자, 수상 소감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뭐 저는 이미 최고니까 최고의 상을 받는 건 당연하죠. 농담이고요. 이게 아니 원래 이런데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이 우승 소감은 부모님께 돌리고 예 저는 보잘것없는 실력이었지만 저를 뽑아준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대상 받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심이 세상을 구원한다 믿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동화 작가 정채봉. 동화를 향한 작가의 열정과 깊은 뜻을 기리는 자리, 정채봉 동화잔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펼쳐진 이 소박한 축제가 우리 아이들의 맑은 동심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왠지 좀 백일장 대회라는 느낌보다는 온 가족이 함께 소풍을 나온 듯한 이런 인상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네, 올해에도요 맑은 동심 담은 좋은 작품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정채봉 문학상 수상작이죠. 허혜란 작가의 503호 열차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픈 역사에 함께 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셔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엔 좋은 글에 이어서 좋은 길로 떠나보겠습니다. 참 우리나라에는 걷기 좋은 길이 많은데 혹시 꼬부랑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꼬부랑길이요? 꼬부랑 할머니께서 걸어가신 이런 길 아닙니까? 네. 글쎄요, 과연 어떤 길인지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을빛이 완연한 10월에 들려 깊은 여운을 남기고 저물어가는 가을이 아쉽기만 한데 가을아 가을 오면 가지 말아라 가을 가을 내 맘 아려나 제 맘 같아서는요 가을을 제 옆에 꽉 붙들고 싶은데요 가을은 참 짧잖아요. 그래서 더 아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길을 나섰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춘천에서 양구를 잇는 46번 국도. 시원스럽게 쭉 뻗은 도로를 막힘없이 싱싱 달리고 산을 뚫어서 터널이 들어서고 굴곡 없이 쭉 뻗은 도로가 개통되면서 고속화 시대에 걸맞게 목적지까지 빠르게 하지만 때론 구불구불 돌아가는 옛길이 그리워지는 건 왜일까? 춘천에서 양구로 넘어가는 옛길, 소양강 꼬부랑길을 넘어가 보자. 소양강 꼬부랑길,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길들이 참 많은데요. 물레길, 올레길, 산소길, 둘레길. 근데 꼬부랑길은 꼬불꼬불해서 꼬부랑길인가요? 궁금한데요? 오늘은 빨리빨리 재촉하는 달리기는 잠시 멈추고 터벅터벅 한 발씩 걸어서 이 꼬부랑길을 가보면 어떨까?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에 하늘과 숲, 호수가 어우러진 휴식처 같은 길. 굽이굽이 이어진 꼬부랑길을 걷다 보면 멋진 풍광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 어디로 불어가는지 바람 따라 떠돌아가고 싶네. 소양강 꼬부랑길을 걷다 보면요 전망대나 쉼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전망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소양강이 보여요. 근데 요새 가뭄이 참 심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잠겨야 할 곳이 저렇게 허옇게 다 보이네요. 1970년대 초 춘천에서 양구로 넘어가는 길을 만들면서 높이 1100m의 사명산을 둘러가기 위해 소양호를 따라서 길을 냈다. 춘천, 양구, 화천, 인제 4개 시군에서 볼 수 있어 이름 붙여진 사명산을 따라서 굽이굽이 굽어진 길을 돌고 돌아서 양구 가는 길. 굽은 길을 잘 따라가는 강원도의 운전자들은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떠도는 이유, 바로 여기 있었다. 옛 대관령은 험하기로 소문난 고갯길. 옛 춘천 양구길은 그보다 더 심한 굽이길. 뱀이 기어가는 모양이라 해서 사행도로라 불리던 이 길. 험한 길로 소문난 46번 국도가 직선화 개량 사업으로 세워지기 시작하고 국내 최장 터널인 개우령 터널이 개통되면서 춘천과 양구를 잇는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면서 옛 도로의 차량 통행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점차 사람들에게서 잊혀가는데 이 꼬부랑길이 올가을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했다. 꼬부랑길의 단장을 기념해 자전거 라이딩 대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그전에는 다 이 길로 소양강 꼬부랑길로 다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도로가 직선화되면서 이 길이 거의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폐도가 됐거든. 폐도식으로 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활용할 방안이 없을까. 그러다 여러모로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좀 그 자전거 동호인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좀 그 이 양구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쉼터를 마련해서 좀 그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령 터널이 개통된 지난 2012년부터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양강 꼬부랑 옛길 조성 사업을 벌였고 10월에 양구 석현리와 수인리를 잇는 구간이 새롭게 개통했다. 꼬부랑길을 가다 보면 곳곳에 마련된 쉼터를 만날 수 있다. 개설구와 앵두나무, 머루와 다래 등의 보기 힘든 향토 수종을 구경할 수도 있고 나무가 크면 앞으로는 토종 열매도 맛볼 수 있게 된다. 꼬부랑길에 만들어진 7곳의 쉼터 가운데 첫 번째 휴게소, 이혜인 시의 동산 쉼터. 양구 출신인 이혜인 수녀의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아름다운 길 위에서 한 편의 시를 읽으며 낭만과 여유를 느끼고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소양강 꼬부랑길에서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만날 줄 몰랐는데요. 가을이라 그런지 저도 시심이 막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번 시를 지어볼까요? 가을인가? 가을인가? 가을이라 배가 고프네? 오색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연출하는 소양강 꼬부랑길. 터널에서 터널을 향하듯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쫓기듯 살아온 날들. 올 가을에는 이 꼬부랑길에서 잠깐 쉬었다 가면 어떨까? 맨날 차만 타고 다니다가요 이렇게 소양강 꼬부랑길 걸으니까요 다리가 아파요. 그래도요 공기도 좋고요 바람도 선선하고 풍경도 예쁘고 좋은데요? 그럼요. 다리가 저리면 멋진 좋다. 풍경 속에서 또 쉬어가면 되죠. 자전거다. 양구 꼬부랑길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기 위해서일까? 자전거를 타며 건강과 화합을 다지고 여유를 찾아보는 사람들을 만났다. 소양강 꼬부랑길은 새롭게 단장되기 이전부터 이 자전거 마니아들 사이에서 좋은 코스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화천, 인제, 뭐 춘천 그리고 뭐 속초, 태백에서 여기 많이 들어와요. 여기 타고 그러니까 길이 원만하게 좋아요 여기가. 근데 단 뭐 이 길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거는 뭐 사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경치도 좋고 그리고 바로 댐 있잖아요. 춘천댐 보이니까 좋고 그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꼬부랑길 곳곳엔 공기주입기, 자전거 거치대와 같은 안전점검 시설들도 설치돼 있다. 자동차도 뭐 고속도로 다니는 것보다 시골길 코스가 있듯이 이 자전거도 평지만 다니는 것보다 이 꼬부랑 다니는 게 아주 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르막도 약간의 오르막이 있듯이 내리막도 있고 해서 아직 그 스릴을 안 타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짜잔! 제가 자전거를 빌렸는데요. 이 꼬부랑길은 걷기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자전거를 잘 타거든요. 저도 자전거 타고 합류하도록 할게요. 같이 가요! 이제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꼬부랑길을 달려보자. 앞만 보고 급하게 살아왔다면 꼬부랑길에선 주변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돌아서 가볼까요?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며 저편의 내리막을 기대하듯이 우리네 삶처럼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 이 길. 이 시간만큼은 지친 일상을 잊고 시원한 바람처럼 자유롭게 세상을 달려보자. 지금은 양구 정간이 뭐 30분 대니까 엄청나게 길이 좋았었는데 70년대
그때는 비표장이었었고 소양댐 막고 나서 이제 길이 뚫린 길이라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기서 춘천 나가려면 3시간 반 정도 걸렸으니까 바로 옆에 보이는 길도 한 20분 정도 돌아 나와야만 이제 그 길을 지나갈 정도로 길이 꾸불꾸불했었으니까 춘천 정도 나가려면 이제 하룻밤 자고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길이 나쁘고 그랬었어요. 여기를 버스를 타고 가면 퉁퉁퉁퉁퉁 해가지고 거기 차 안에 보면 비닐봉지가 있어요. 왜요? 그게 이제 무슨 봉지냐 하면 멀미한 때 대비용으로 차가 이렇게 해놓으면 차가 그 지저분해지고 그거 하니까 냄새도 나니까 일일이 봉지를 하나씩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필요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타고 갔던 그 길이거든요. 쉬어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예전 그 시절처럼 쉬었다가 오르고 또 오르는 길. 잠시 고개를 돌려보면 소양호의 장관이 스치듯이 지나고 구불구불 굽이진 길을 그대로 따라가던 그때 차 멀미에 시달리며 넘었던 초행길이기도 했고 옛날 옛적에 호랑이들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길이기도 했다. 지금은 잠깐 시간을 거꾸로 돌려볼 수 있는 추억의 길. 배점은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짜란짠 짜자자자짠짠. 힘이 들 때면 다 함께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다시 힘이 생겨 페달을 밟고 또 오르게 되는 길. 소양강 꼬부랑 길에서 만끽해보는 자유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 그리고 더딘 것이 더 좋은 느림의 즐거움. 힘들어요. 자전거 타는 것도 힘들고요. 끄는 것도 힘들어요. 언제 내리막길 오나?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서울에서 양구 처음 왔거든요. 어머나 어떡해. 저 지금 땀나는 거 보이시죠? 어머 진짜. 제가 늘 한강에서만 자전거를 타다가 여기 오니까요. 오르막길은 약간 힘든데 내리막길에서 짜릿함이 있고요. 또 풍경도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타실 때 불러주세요. 여 살지 그냥. 살까요? 내가 중매줘. 마음은 언제나 청춘 양구입니다.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양구에서 자전거를 타면 10년이 더 20년이 젊어집니다. 자전거 타고 소양강 꼬부랑길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정우시대 함께하고 계신 이 시각 8시 57분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낮 기온 역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목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기관지 보호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밥상에 가장 풍성해지는 이 계절, 지금 장흥에서는요, 귀한 호두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만나보실 이 호두에는요, 귀족이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하죠. 그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호두라고 다 같은 호두가 아니라 충남 천안의 명물 호두가 먹는 호두라면 장흥 호두는 손을 위한 호두. 알맹이가 없어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장흥 귀족 호두를 소개합니다. 장흥군 장평면.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서 호두 따기가 한창인데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호두나무라고 생각하면 큰 우산. 이곳 장흥에서만 자생하는 귀족 호두나무입니다. 게다가 이 자리에서 뿌리 내린 지 300년 이상, 무려 3세기 동안 열매를 내준 나무인데요. 수령 100년을 넘긴 귀족 호두나무는 장흥군 전체를 통틀어 8그루밖에 되지 않는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오 이게 도대체 뭐예요? 호두 따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 뭘로 따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와. 낚싯대인데요. 이게 호두 따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예요. 아, 저도 얼핏 있으니까. 네. 올해는 호두나무에 좀 호두가 많이 열렸나요? 올해는 다른 때보다는 좀 적게 열렸는데요. 그래도 축제할 만큼 열린 것 같네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하나 좀 따주세요. 네, 그럴게요. 오! 저 떨어지네요. 노하우가 있어요? 따는 방법? 여기 보시면 끄트니에 갈고리처럼 있어가지고 네. 갈고리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채면 떨어지거든요.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초보자도 할 수 있나요? 네. 아무나 하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알려주세요. 네, 자. 네. 기다란 장대로 호도를 걸어서 탁!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과연 실제로도 쉬울 것인가? 준비하고 따세요! 안 돼요! 호도 꼭지를 가만히 걸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탁 잡아채면 떨어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확! 네. 알겠어요. 하나, 둘, 셋! 드디어 성공! 하나, 둘, 셋! 여기 떨어졌네. 이제 제대로 감 잡은 것 같죠? 오, 엄청 크네요. 제가 바로 이 귀족 호두를 땄습니다. 오, 생각보다 알도 실하고 향긋한 냄새도 나고. 오. 식용 호도나무와 한국 토종 호도인 가래가 자연적으로 교배돼 자라기 시작한 귀족 호도는 내용물 없이 껍데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 여기서 적당히 땄네요. 얼마나 따요? 한 해에 보통? 한 해에 한 2, 300개 땁니다. 2, 300개요? 네. 이게 많이 안 열리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올해는 100개나 되겠네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귀족 호도가 아니고 네. 식용 호도라고 우리가 그 시중에서 먹는 호도입니다. 예, 밟으면은 이렇게 알맹이가 나오거든요. 이건 매끈하고 이건 또 우두루두하니. 그러네. 구멍도 송송송 이렇게 뚫려 있는 것 예, 같고 예. 모양새도 다르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얘는 또 사람 내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뇌에 좋다고 해서 이걸 많이 먹는다고 그러네요. 맨날 먹던 그 호두 맛이네요. 돌멩이는커녕 망치로 두드려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귀족 호도는 먹을 수 없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는데요. 어느 순간 손놀이객감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가장 비싼 나무 열매로 기네스북에까지 올라 있습니다. 귀한 호도인 만큼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사람 손을 타는 귀족 호도. 수확한 호도는 겉과 육을 벗겨내고 알맹이에 남아있는 껍질을 솔로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주름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도 꼼꼼하게 빼내고 건조 과정을 거친 후 기름까지 발라줘야만 명품 귀족 호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죠. 9월부터 10월 수확철에 맞춰 열리는 장흥 귀족 호도 축제. 200여 호도 농가가 참여해 다양한 모양의 귀족 호도를 전시 판매하는데요. 축제 기간이 아니라도 다채로운 귀족 호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이름하여 귀족 호도 박물관. 명품 귀족 호도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물관 놀러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와, 나무도 보이고 뭐가 근사하네요. 네, 귀족 호도 나무고요. 예, 또 전시관 안에는 많은 그 귀족 호도 열매 명품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네, 구경 좀 시켜주시죠. 네. 여기가 귀족 호도 박물관 기획 전시관입니다. 들어가시죠. 네. 어머, 이거는 호도랑, 근데 왜 이렇게 무겁지? 이거 호도 아니에요? 이건 호도 닮은 돌입니다. 귀족 호도 명품은 안쪽에 진열대에 이렇게 300여 점 이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어머, 여기 호도가 여기 있네요?
어떤 호두예요, 이거는?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식용 호두가 아니라 손운동용, 건강용, 제압용 호두로 안에 내용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어떠신가 느낌이 돌리시면 됩니다. 예. 장난감 같기도 하고 하긴 먹는 건 아닌 게 확실하네요. 손에서 키운다, 손에서 기른다. 오래 굴리면 이렇게 진주알이 이렇게 탄생되는 것이죠. 와, 그 호두들이 여기 지금 종류별로 싹 전시가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양각, 삼각, 사각의 여러 형태별로 30여 종 이상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귀족 호두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골과 주름. 골이 깊고 주름이 많을수록 가격이 치솟는데요. 주름이 2개면 양각, 3개면 삼각, 4개면 사각이라 부릅니다. 대부분이 양각이고 삼각과 사각은 소수. 주름 개수에 따라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가격의 차이를 보입니다. 귀족 호두라 불릴만 하죠? 정말 오늘 귀족호두 박물관의 쇼케이스의 핵심 귀족호두 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얼마나 대단한 거 보여주시려고? 100년에 한 벌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 최초 특별 공개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요? 이건가요? 예, 이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입니다. 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귀한 것들이길래? 예, 이 호두는 자연의 섭리와 우주만상의 원리로 귀족호두의 기본각, 이각, 즉 양각 호두입니다. 능선이 또렷하고 포인트가 확실하며 두미 또한 주름이 많고 해서 우리 애호가들로부터 아주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명품입니다. 그래서 이각은 정상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등산로가 있다고 해서 이각, 음양각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육각 흥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산로가 이건 6개인가요? 그러지요. 예. 이러한 호두는 세계 최초로 탄생된 귀족 호두 명품 중의 명품이고 신이 내려준 축복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흥화는 자흥의 흥할 흥자와 빛날 화로 이 육각 흥화를 보물해서 흥하게 빛나리라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흥하게 빛나실 것입니다. 먹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수한 톱질을 당하고 뿌리째 뽑혀 아궁이로 들어가기도 했던 암울한 과거를 딛고 화려하게 일어선 귀족 호두. 얼마 전부터는 귀족 호두 나무 육성에 성공해 장흥 지역의 새로운 소두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작지만 큰 가치를 가진 귀족 호두를 통해 장흥이 더욱 흥하게 빛나길 기대해봅니다. 사실 호두가 표준어지만요. 귀족 호두는 특허를 받은 명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족 호두라고 불러야 된답니다. 네, 귀한 건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엔 애물단지에서 명물로 거듭난 메뚜기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경북 성주로 가보시죠. 빠르고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시계. 치열한 하루하루 쌓여가는 피로감만큼 변화해온 많은 것들.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요즘 세대들은 봐도 모른다는 예스러움이 팍팍 느껴지는 이것. 시계는 알겠는데 그 2개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게하고 탈곡기 같네요. 아이들에겐 따뜻한 동심을, 어른들에겐 옛 감성을 자극하는 추억잡이 축제. 그 따뜻한 현장으로 지금 출발! 깊어가는 가을. 계절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는데 바로 우뚝 솟은 가야산과 대가천이 굽이 흐르는 성주군 수륜면. 이곳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메뚜기 잡으러 왔어요. 메뚜기 잡으러 왔어요. 축제와 수확의 계절 가을. 올 한 해 풍년 농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제로 그 마음을 먼저 전하고 나면 본격적인 추억잡이 축제 시작. 이번 제2의 메뚜기잡이 축제는 가야산에서 생산되는 깨끗한 농산물을 대외에 홍보를 하고 축제장에서 옛 정치를 느끼고 재미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오늘 축제 메인 무대가 있었으니 바로 메뚜기 잡이 체험.
작년에 메뚜기 체험했어요. 너무 좋아서 올해도 또 기대하고 또 왔습니다. 오늘 많이 잡으실 것 같으세요? 네, 작년에는 조금 잡았는데 올해는 좀 많이 잡아보려고요. 기분 매우 좋고요. 메뚜기 많이 잡을 거예요. 메뚜기 사냥을 나간 나. 오늘의 주인공 메뚜기를 만나기 위해 들로 향한 사람들. 그런데 팔딱팔딱 메뚜기 생각보다 잡기가 쉽지 않아?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 체면이 말이 아닌데? 메뚜기 잡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예사로 봤더니 못 잡겠는데요. 황금들녘에서 메뚜기 풍년을 맞은 체험객들. 뒷모습도 마음도 손에 든 망에도 풍성함이 가득하다. 두 마리. 잠깐만요. 통과. 평소 천덕꾸러기 신세이던 메뚜기 이렇게 환영받는 게 어째 좀 얼떨떨한 것 같죠? 어릴 때부터 잡아서 잘 잡아요. 그리고 채보다는 그냥 손으로 살살 쳐갖고 메뚜기 보고 그리고 손으로 잡는 게 더 잘 잡혀요. 3마리 잡았어요. 이렇게 풀에 붙어 있어서 잡는 게 재밌었어요. 어릴 때 추억도 많이 생각나고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하루가 진짜 즐겁습니다.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메뚜기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사람들이 다음으로 모인 곳은 메뚜기들 식구경. 축제 현장을 메뚜기처럼 뛰어다닌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 불 앞에 모였는데 직접 잡긴 했지만 요리되고 있는 메뚜기의 모습 아무래도 조금 낯설긴 하다. 메뚜기는 잡아서 바로 드시면 안 되고요. 날개랑 다리랑 팔이랑 다 제거한 다음에 쪄서 또 말라가지고 이렇게 볶아서 드셔야 돼요. 손이 가요 손이 가 메뚜기의 손이 가요. 보기엔 조금 거시게 해도 메뚜기는 고대부터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고단백 요리다. 처음 먹어봤는데 신기해요. 처음에는 곤충이라서 손이감을 가지고 못 먹을까 했는데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너무 좋고요. 이거 먹으니까 고향 생각이 납니다. 고향에서 옛날에 우리가 메뚜기 잡아가지고 볶아 먹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해요. 수확의 계절 가을. 흙을 밟으며 그 수확의 기쁨을 느껴볼 수 있는 고구마 캐기 체험과 그때 그 시절 탈곡기를 이용한 벼수확 프로그램은 체험객들의 마음까지 풍성하게 했다. 탈곡기를 처음 봤는데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도시에서는 전혀 볼 수도 없는 그런 뭐 풍구나 뒤죽이나 사진에서만 보는 거를 직접 와서 체험하고 뭐 만지고 느끼고 하니까 너무 교육적으로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메뚜기 잡고 고구마 캐고 벼수확까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체험은 바로 잡이부터 구이까지. 작지만 알찬 다슬기 잡이 체험. 다슬기 잡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요즘 그 도심지에서 다슬기 보기 힘든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왁자지껄한 축제 현장을 누비는 꽃마차. 비싼 외제차도 고급 세단도 아니지만 느리게 가는 꽃마차로 가을 정취 만끽하며 축제 즐기기 마무리. 꽃마차 너무 신나요. 최고. 메뚜기도 많이 잡고 구경도 좋고 최고입니다. 힐링도 되고 우리 가족들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최고! 올 가을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던 메뚜기 잡이 체험 축제 현장. 세대가 함께한 풍성한 가을 추억들 오래오래 간직하길 바랄게요. 네, 오랜만에 메뚜기 잡고 보는 거 보니까요. 굉장히 추억에 잠깁니다. 네, 이번에도 추억이 어린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군산의 한 거리인데요. 1930년에 만세 운동이 또 펼쳐졌다고 하죠. 특별한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아니, 선생님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시간 여행을 보내줍니다. 아니, 사진을 찍으면 진짜 시간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럼요, 보내드립니다. 가시죠. 정말요? 네. 여기 앉으세요. 시간 여행 갑니다. 하나, 둘, 셋.
엉겁결에 시간여행을 떠난 한재진 리포터. 잠시만, 옷이 어떻게 된 거지?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뭐지? 여기 또 어디야? 진짜. 상윤 씨!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상윤이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고요. 우리 아버지 아세요? 누구세요? 저 초봉이잖아요. 저 모르시겠어요? 탕리에 나오는 주인공 초봉이요. 책에서는 봤었는데 얼굴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모른 척 하시기예요? 아니 모른 척 하다니요. 처음 보는 걸 처음 봤다 그러지. 어떻게 제가 그러면 전 처음 봐요. 그럼요.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 테니까 저랑 한번 가보시죠. 잠깐만요. 처음 보는데 어딜 쫓아가요? 잠깐만. 어디? 근대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는 군산. 인천, 부산과 함께 1930년대 대표적 물류기지였던 군산은 일본 식민지 수탈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산 세관, 조선은행, 미주상사 건물 등 일제강점기 시절 건축물들이 모여있어 근대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되고 있죠. 여기 어디예요? 잠깐만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요, 네. 조선은행 군산지점이에요. 군산지점. 근데 여기 왜? 여기 제 남편, 첫남편, 초봉이 첫남편이 근무했었던 그 은행이에요. 첫남편이면 도대체 남편이 몇 명이에요?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시게요. 일단 들어가 보세요. 1930년대 건축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는 근대 건축관. 일제강점기 시절 이곳은 조선은행 군산지점이었는데요. 군산에 있는 나가사키 18은행과 함께 일본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금융시설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결혼식장, 유흥장으로 사용되다 한때 버려지다시피 했던 이 건물은 현재 우리 민족의 애달팠던 근대 역사를 묵묵히 보여주는 산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란 바로 이런 걸까요? 특히 조선은행 내부에 있는 금고는 당시 일제 수탈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미루어 짐작케 합니다. 저 금고를 채웠던 돈들은 모두 우리 민족의 땀과 눈물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결국 나온 거랍니다. 이거 지폐네요? 이거 5원짜리, 100원짜리. 조선은행에서 지금의 화폐 가치하고 많이 다르죠? 전 단위도 있고 원 단위가 있고요. 가장 큰 지폐는 100원짜리 지폐가 보이네요. 이 당시 가장 큰 지폐가 100원짜리였나봐요? 네네, 100원짜리였어요. 이때 당시에 소 한 마리가 50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소 2마리? 그럼요. 100원이? 자, 그럼요. 50원은 지금의 돈으로 하면 800만 원 정도였으니까 100원은 지금의 돈으로 얼마일까요? 1600만 원. 맞았어요. 1936년 당시 군산에 살던 일본인 숫자는 대략 1만 명. 이들은 대부분 은행과 관공서가 밀집된 군산의 도심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 조선인들은 군산 밖 외곽의 산기슭에 살며 하역 작업이나 건설 현장의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야 했죠. 여기 너무 시원하고 운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은행 맞아요? 그럼요. 근데 이 1920, 30년도에 은행치고는 너무 규모가 큰데요? 우리나라의 경성 다음으로 가장 큰 은행 건물이에요. 가장 두 번째로. 그럼요. 근데 이곳에 왜 은행을 졌을까요? 이곳은요, 다른 들판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쌀이 많았겠죠. 쌀이 많으니까 일본인들의 수탈의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지주들이 이곳에 많이 살았고 그 쌀을 수탈하기 위해 썼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쌀을 수탈해서 저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거군요. 네, 맞아요. 군산 내항에는 당시 3,000톤급 기선을 댈 수 있었던 부전교가 가슴 시린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는데요. 3,000톤급 배 3척이 동시에 접어낼 수 있었던 이 다리를 통해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반출된 거죠.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네, 거기 3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죠.
잠깐만요. 네. 여기는 장미 갤러리. 네. 여기는 뭐 장미꽃이 많아서 장미 갤러리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장미동은요, 저장할 장자에 쌀 미자를 써서 장미동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세요. 근데 꼭 그렇게 아픈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아픔 속에서도 군산에서 유명하신 군산을 빛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그곳을 한번 가보시게요. 그러면 빛낸 분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요. 자, 가시죠. 갈까요?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이영춘 가옥. 일제강점기 시절 전국 최대 농장주 구마모토의 별장이었던 이곳은 해방 후 국내 보건위생의 선구자인 이영춘 박사가 머무르며 환자들을 진료했던 곳입니다. 이영춘 박사님이 실제로 이곳에 사신 거예요? 이곳에서 10년 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하시고 해방 이후에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봉사활동, 의료활동을 하시다가 이곳에서 돌아가셨어요.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진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던 쌍천 이영춘 박사. 집안 곳곳에 전시돼 있는 손때 묻은 그의 물건들은 시간을 뛰어넘어 온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터법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고요. 네. 자, 외관은 프랑스 사람이 건축했기 때문에 유럽식이고요. 안에 보시는 곳은 일본인의 저택이었기 때문에 일본식 다다미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온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건축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이영춘 가옥이에요. 아무랬던 시절 우리의 민족혼을 지키며 꿋꿋이 지켜온 조상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와 평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입니다. 광복 70년을 기념하는 천인의 퍼레이드 행사가 열렸습니다. 1930년대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복장도 그대로인데요. 나라를 찾겠다는 그 열망을 함께 실어보냅니다. 참여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머님? 그때 그 현장을요 그대로 애들한테 전달해 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거리 이렇게 나와서 한다는 자체가 되게 어렵고 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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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인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거 거래 퍼레이드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예.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른 두 사람. 홍 씨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상현 씨 덕분에 즐거웠어요. 아, 참. 저는요, 한재직이라니까요. 뭐 어쨌든 우리 역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정하게 사진 하나 찍어요. 하나, 둘, 셋.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두운 터널을 지켜온 우리의 민족혼. 그 정신을 잊지 않는 한 30년대의 역사는 지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제8회 여수 여자만 갯벌 노을 체험 행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름다운 해넘이로 유명한 갯벌이죠. 여수 소라면 사곡리 바닷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네, 바다 음식 체험, 지역 특산품 향토 음식 판매 등과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참여 행사 등으로 개메기 체험과 바지락 캐기 체험, 또 맨손 고기 잡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들도 펼쳐집니다. 순천시립합창단의 74번째 정기연주회가 다음 주 목요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한국 합창음악 거장들의 회동이란 제목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노기환 지휘자를 비롯해 작곡가 이동훈, 박정선, 이영조가 함께하고요. 성악, 판소리, 가야금, 클라리넷, 한국무용, 사물놀이 등의 다채로운 무대도 더해집니다. 보훈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울림의 장 마련을 위해 2015 전통시장 장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녹동 전통시장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자세한 사항 고흥 동해항읍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